혹시 친구들에게 이 세일즈 한다고 말하기가 부끄럽나요? 이 직업이 나에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영상은 꼭 보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고민을 한다는 그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니까요. 나는 왜 세일즈가 잘 안 될까?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죠. 여러분은 고객 탓, 상품 탓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분들이란 거죠. 책임감 있고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란 말이죠. 자, 반대로 안 되면 말고 라는 식의 마인드로 시작한 사람보다 이런 고민을 하는 여러분이 롱런하며 더 잘해낼 겁니다.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헬스를 시작하는 저희 직장에 동료 두 분이 있었습니다. 자, 한 사람은 무작정 나도 몸짱 되고 싶다. 자, 김주임은 무작정 나도 몸짱이 되고 싶다 라는 목표로 시작했죠. 다른 한 사람인 황주임은 딱 한 달 동안만은 반드시 하루에 30분씩 운동을 해내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자, 누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당연히 후자가 더 오랫동안 실행하고 더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내겠죠. 세일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했던 멘트들이 어떤 문제가 있던 걸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세일즈라는 직업에, 나의 직업에 애착이 있는 사람이죠.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일즈라는 이 직업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미 절반은 자격을 갖춘 셈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고민과 의심을 자부심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을 실력으로 바꿔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자, 반갑습니다. 당신의 손에 세일즈의 마스터키를 쥐어드릴 영업왕 마스터 양입니다. 자, 여러분이 상품을 하나 판다고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하는 일에 왜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고객과 미팅을 하고 계약서를 썼다고 가정합시다. 그 계약서는 종이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종이는 처음부터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 산속에서 나무를 베었죠. 그 베어진 나무는 제지 공장으로 보내졌고요. 거기서 수백 명의 직원들이 나무를 잘게 부수고 펄프를 만들고 종이로 가공했죠. 그 종이는 다시 포장돼서 물류센터를 거쳐 인쇄소로 갑니다. 인쇄소에서는 또 다른 직원들이 그 종이에 잉크를 입히고 재본을 해서 회사로 보내죠. 자, 여러분이 계약서에 사인하는 그 순간까지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월급을 받게 되죠. 우리는 세일즈를 합니다. 그 한 장의 종이를 가능하게 한 모든 활동의 시작점은 바로 우리가 아는 세일즈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약을 성사시키면 회사는 수익을 얻습니다. 그 수익으로 새로운 마케팅을 기획하고 개발팀은 기능을 개선하죠. 고객센터는 인력을 충원해서 컴플레인을 대응합니다. 하나의 세일즈가 회사 전체를 돌아가게 만드는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수익의 일부는 여러분의 급여로 돌아옵니다. 세일즈로 벌인 이 소득으로 장을 보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친구와 커피도 한 잔 마시겠죠.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의 생계에도 돈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세일즈가 가진 힘이고 여러분의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중요한 세일즈가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될까요? 그 배경에는 역사적인 오해와 인식의 왜곡이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에선 양키, 자, 우리나라에선 장사꾼 혹은 사기꾼이라 불리던 일부 부도덕한 판매자들이 있었죠. 이들은 말만 번지르게 하고 실제로 불필요한 물건을 비싸게 판매했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고객의 필요를 무시하고 단기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형태였죠. 자, 이런 사람들의 영향으로 세일즈는 속임수라는 고정관념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지금까지도 일부 사람들에게 남아있죠. 그러다 보니 세일즈를 한다고 하면 뭔가 강매하나 보다, 사람들을 설득해서 억지로 뭘 팔겠다, 사기친다 라는 편견이 따라붙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세일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객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 필요에 맞는, 딱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과정이 바로 세일즈죠. 즉, 세일즈를 할 때 단순한 판매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사이자 상담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객이 원하는 걸 찾고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고 관계가 형성되죠. 고객이 눈에 띄지 않죠. 왜냐하면 눈에 띄는 건 결과이기
때문이죠. 고객이 무언가를 샀다라는 사실은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했던 고민, 전략, 조율, 거절 극복하는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계장부의 수익을 기록했다고 합시다. 그 숫자만 보면 매출이 자연스럽게 생긴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뒤에는 수십 번의 미팅, 수백 통의 연락, 수차례의 거절이 존재했습니다. 고객의 반응을 예측하고 제품의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한 흔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세일즈의 본질을 다시 정리하고 알아야 합니다. 좋은 세일즈란 고객이 진짜로 필요한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상담을 통해 문제를 차단해서 해결해주는 전문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변호가 필요하다면 변호사에게, 치료가 필요하다면 의사라는 전문가에게 나를 맡기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이런 본질을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세일즈는 절대 부끄럽거나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물론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세일즈는 결국 말 잘하는 사람이 유리한 게 아닌가요? 또는 요즘은 온라인에서 다 팔잖아요. 꼭 내가 말로 할 필요 있나요? 이런 의견은 겉보기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고객이 직접 제품을 검색하고 비교하고 심지어 AI가 자동으로 추천까지 해주니까요. 그런데 이 반론은 세일즈의 역할을 지나치게 좁게 보고 있습니다. 세일즈는 단순히 제품 설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객이 어떤 선택을 할지 망설이고 있을 때 그 망설임의 이유를 파악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조율자의 역할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고객이 노트북을 사러 매장을 방문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미 온라인에서 사양도 다 비교했고 가격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막상 결제 직전에 머뭇거립니다. 왜일까요? 성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게 과연 이 제품이 맞을까? 라는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세일즈는 단순한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 고객의 감정을 파악해서 심리적 저항을 낮추는 상담가의 역할을 합니다. 자, 이 노트북을 사면 후회하지 않을까? 혹시 더 좋은 제품이 있을지 몰라. 이런 생각을 정리해주고 고객 스스로 납득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바로 세일즈입니다. 온라인과 AI는 데이터를 줄 수는 있지만 고객의 망설임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을 채용하는 거고 여전히 세일즈는 사람의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경쟁이 치열하고 제품이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감은 더욱더 커집니다. 정보의 홍수시대에 정리해주는 상담가가 필요한 거죠. 그 제품이 단순히 싸고 좋은 것이 아니라 왜 이 고객에게 지금 이 제품이 필요한지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즉,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마지막 영역이자 모든 경제활동의 시작이자 끝인 바로 세일즈입니다. 이제 우리 세일즈라는 직업을 단순히 판매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세일즈는 가치를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세상을 바꿔가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세일즈를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 심지어 세일즈라는 영업사원들조차 좋은 제품은 언제든지 팔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증명된 바에 따르면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엘리트니가 조명기를 발명했을 때도, 에디슨이 전기 조명을 만들었을 때도 사람들은 먼저 사달라고 줄 서지 않았죠. 오히려 비웃고 무시하고 심지어 부쉈습니다. 그 관점을 바꾼 사람은 발명가가 아니라 그 가치를 사람들에게 전달한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세일즈를 해야 하나요? 가 아니라, 자, 이 세상에 필요한 가치를 누가 전달할 것인가? 가치를 누가 전달하는가? 자, 이걸로 바꾸는 겁니다. 그때의 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세일즈입니다. 세일즈맨은 단순한 판매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몰랐던 기술을 소개하고 오늘 내가 마신 커피, 입은 옷, 먹은 음식까지 모두 누군가의 세일즈 덕분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토록 경제를 움직이고 사회를 연결하며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일,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자유, 안정, 그리고 의미 있는 일까지 세일즈는 그 모든 요소를 갖춘 가장 위대한 커리어입니다.
세일즈를 하면서 이게 나한테 맞는 일일까? 나는 왜 잘 안 될까? 라는 고민을 해보셨다면 그 자체가 이미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고민은 단순히 결과만 쫓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방향을 스스로 점검하려는 그 태도에서 비롯됐기 때문이죠. 세일즈의 본질은 결국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힘에 있고 그 힘은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시작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관점입니다. 안 되는 이유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되는 일도 안 될 겁니다. 반대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될 수 있는 방법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계약의 실마리가 하나둘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 GPT에게 커피가 몸에 좋은 이유를 물어보면 긍정적인 답변이 수백 가지가 쏟아집니다. 반대로 나쁜 이유를 물어봐도 부정적인 내용이 수백 가지가 쏟아지죠. 무엇을 질문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모든 관점이 달라지듯이 왜 안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관점과 말투, 행동, 그리고 결과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세일즈PT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 영업 강의죠. 고정 댓글에 강의에 대해서 간략한 영상을 남겨놨으니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만족해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여기까지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고정 댓글 영상도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 이 마스터 양의 작은 채널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시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네버 기브업! 당신 손에 세일즈의 마스터키를 쥐어드릴 영업왕 마스터 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